안녕하세요. 오래나가입니다. 한 2년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요즘 어제 이재명 대표가 피격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응급실 진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번역센터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랑 이런 거는 상관은 없고요. 예, 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약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구급대가 이제 권역 외상으로 갔습니다. 목을 찔렸다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상 센서들은 한 군데만 다친 환자를 잘 안 받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군데만 상처가 나면은 일반 근처에 기관급으로 이동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권역 외상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외상을 갔다 하더라도 현재 바이탈 사인이라 그러죠. 혈압, 의식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은 일반 응급실로 이제 보내서 진료를 보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예, 그게 이번에 조금 다른 차이점이었고, 두 번째, 헬기 이송은 보호자가 원한다고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헬기 이송은 그 TV에서 이상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실제로 헬기 이송을 요청해가지고 환자를 전원 보내려고 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병원 간의 전원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나 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도 여러 가지가 걸리고, 실제로 문의를 했을 때 헬기 같은 경우에 요청하고 답변 오고 헬기가 오고 하는 것만 그냥 1시간이 걸려요, 보통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는 2시간 이내 거리면은 차라리 차량을 불러서 가라 그럽니다, 구급대에서. 보통. 그리고 이제 거리는 2시간 이상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큰 거는 그 병원에서 치료가 되면은 구급대가 이송을 안 해줍니다, 절대.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응급 이송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의사도 따라가야 되고요. 물론 지방에서 의사가 따라가면은 작은 응급실들이나 웬만한 데들은 다 문 닫죠.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헬기 이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서울대 병원으로 갔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근 한 5년 이내에 탑3 안에 들 겁니다, 외상센터로서는. 거기서 못하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안 되는 게 아닌데 서울대 병원으로 환자가 원한다고 헬기를 타고 갔다? 예, 100% 이상한 거긴 합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경찰이 도로 통제까지 했다? 이거는 더 많이 이상하죠. 일반 중증 환자들을 이송해달라고 해도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절대. 오히려 자기네들 술취한 환자나 이런 사람들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당신네들이 봐라, 이런 경우가 많지. 응급 환자라고 해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적도 꽤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 환자가 응급수술해야 돼서 신원 요청을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이 빨리 확인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이게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봤어요. 예, 진짜로 기도사건하고 인공호흡기자고 이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청에 문의했더니 경찰이 업무를 또 맞대요. 그러면 이제 또 와가지고 또 하는데 하루가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찰들이 그렇게 쉽게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응급 환자라고 도로까지 막았다는 거 자체가 또 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뇌경정맥, 뇌경동맥 이야기가 있잖아요. 뇌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못 살린다고 봐야 돼요. 예, 헬기 타고 이상하고 이럴 틈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나갔으면은 사실 근처에 있는 기관급 병원을 가도 거의 죽는다 봐야 돼요. 그리고 뇌경 경맥 같은 경우도 제가 겪었던 환자들 보면은 이게 다치면은 피가 콸콸콸 나옵니다. 진짜 수돗물 들어오는 듯이 뚝뚝 흘러요. 그냥 누르고 있어도 꺼져 계속 젖어요. 응급학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C라인이라고 해서 중심정맥 사건이라고 있어요. 일반 간호사들이 잡는 그 팔다리 혈관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중증이라서
심장에 가까운 혈관을 잡아야 돼서 잡는 게 제 경정맥입니다. 내경정맥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초음파를 보고 해도 동맥이랑 또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경맥만 찌르려고 초음파를 보고 해도 한 번씩은 동맥이 찔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동맥과 내경정맥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찌르면은 100%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다 보면은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내경 정맥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피가 계속 퐁퐁퐁퐁 나와요. 이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건 아닌데, 정맥이라서. 그래도 큰 혈관이고,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혈관에 이어져 있는 거라서, 꽤 피가 출혈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전원을 몇 시간 동안 걸려서 가기가 힘들죠. 그렇게 보낼 수도 없고요. 왜냐면 그 사이에 돌아가실 텐데, 잘못하면요. 일단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 어떻게 상처가 나는 거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답변해 드린 거고, 제가 확답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못 길렸다 그러면은 절대 구급대가 그 이번 사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의사들의 반응도 사실은 많이 다르죠.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래요. 월요양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